네, 어서 오세요. 일단 보통 작업하실 때 이거 서페이서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락하게 서페이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주로 이런 인형 같은 경우는 붓으로 해도 상관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할 때는 락하게 서페이서를 쓸 때는 이거 붓이 금방 마모되니까 좀 비싼 붓은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저렴한 붓으로 하면 좋아요. 이거는 락하신 건데 네, 맞네요. 냄새. 예, 이거 라카로 어차피 그 이쁘게 칠할 게 아니라서 그냥 한번, 그리고 건조가 빨라가지고 바로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리고 완전히 깔끔하게 칠할 필요 없고 라카 서페이서 자체가 한 번만 훑고 지나가면 되거든요. 한번 훑고 지나갈 정도로만 칠해주시고 이렇게, 네, 이 정도만 하고 적당히 얇게 훑고 지나갈 정도로만. 되게 금방 끝나죠? 예, 라카 서페이서로 얘도 거칠게 한번 훑고만 지나가면 돼요. 그래도 충분하게 잘 칠해지거든요. 에어브러쉬로 뿌려도 되고. 네, 이거는 군제 라카 서페이스 500입니다. 굳이 좋은 거 안 써도 상관없어요. 뭐 냄새 나는 거 빼고는 라카 서페이서랑 뭐 라카 도료를 좀 손이 빠르면은 좀 쓸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냄새가 심해서 쓰긴 힘들고요. 근데 저는 좀 잠깐 바로 후딱 쓰려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저도 웬만하면 잘 안 쓰긴 해요. 웬만하면 면적이 넓을수록 냄새가 심하거든요. 근데 인형 같은 경우는 적으니까 잠깐 후딱 칠하고 넘길 수가 있어서. 네, 일단 상반체만 대충 다 칠했어요. 라카 도막이 제일 튼튼하죠. 자, 그리고 제일 편하게 칠할 만한 방법은, 사실 살색을 라카로 칠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크릴로 칠하면은, 아크릴 보이나? 아크릴로 칠하면은 어쨌든 밑색도 벗어나지가 않아서, 그 일단은 다시 쉽게 하기 편한 방법 한번 알려드릴게요. 에나멜이랑 아크릴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타미야제 아크릴을 쓰면은 그게 뭐지, 에어브러쉬 같은 거 뿌리면은 너무 오염이 잘 돼요. 근데 이 발레오 거를 쓰면은, 발레오나 일반 수성계 아크릴을 쓰면은 좀 오염이 덜 하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것 좀 돌려볼게요. 그리고 하는 도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보세요. 저는 아직 앱으로 써본 적이 없어요. 얘를 그냥 붓도색용으로 간단하게 쓰는 용도로만 썼거든요. 이거를 락하게를, 아니 그지, 아크릴계를 위에다가 이렇게 다른 도료를 쓰면은
젖은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되게 오염에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금방 더러워져서 저는 좀 선호하지는 않아요. 붓도 찾아놨는데 어디 갔지? 금색 하나가 더. 그래서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저라면은 그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타미야 아크릴로 탱크 같은 거 칠하고 나서 뭐지? 뭐 위에다가 유화 같은 걸로 칠하면은 막 확 젖어버리거든요. 완전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반응 안 할 거예요. 반응 안 하고, 제가 말하는 거는 위에다가 다른 도료를 쓸 때 말하는 거예요. 아크릴은 아크릴끼리는 괜찮아요. 아크릴이 워낙에 무광이 강해가지고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그리고 수성계 도료랑 타미야 아크릴이나 쓸 때는 그냥 물로 쓰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물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레오건을 쓰면은 사실 이 방법을 지금 칠하는 방법을 저는 처음 해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 아크릴을 칠할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몇 가지 색을 혼합해서 그냥 명암을 그냥 바로 칠하죠. 덧칠하듯이.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본색을 에나멜로 그냥 해요. 에나멜로 칠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덧칠해도 어차피 험브롤이랑 모델 마스터 같은 경우는 밑색이 한번 건조하고 나면 밑색이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지? 타미야 같은 경우는 밑색이 잘 나오죠. 잘 벗겨져 가지고 색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칠해주고, 지금 내가 살색을 가져왔는데 삼색에 너무 밝은 살색을 가져왔네요. 이런 색은 거의 흰색에 가깝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한번 칠했더니 붓자국이 남죠. 제대로 안 칠해지고. 그러니까 한두 번 마른 상태에서 또 칠해줘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 회사 제품은 되게 잘 칠해져가지고 두껍게 안 칠해도 잘 칠해지는 편이에요. 이거 인형은 타미야 옛날 구형 타미야 얼굴인데 코가 없어요. 지금 눌려가지고. 일단 한번 칠했고, 얘는 아직 안 마른 것 같은데 한번 다시 칠해볼게요. 네, 그래도 다시 칠하니까 잠깐 말랐는데도 한 겹 더 칠하니까 잘 칠해지네요. 아마 이게 밝은 색상을 쓰려고 했으면은 아마 밑색을 좀 더 서페이서를 좀 더 두껍게 칠하던가 밝은색 흰색 서페이스를 칠했으면 아마 더 발색이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칠하는데 건조가 안 됐나 봐요. 한 번 더 해야겠네. 자, 기본 도색인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시 쓰고 있는데 이거 다빈치 거 콜린스키거든요. 저렴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 10,000원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분 뭐 끝에 모이는 거 보면은 되게 잘 보이고, 그리고 털 길이가 길어가지고 좀 수분량 같은 게 많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해놓으면은 좀 오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이 많이 쓰는 붓 중 하나가 이 윈즈앤뉴튼 거 시리즈 7이거든요. 근데 얘는 붓 끝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끝이 잘 안 모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도는 너무 높은데 조금 쓰면은 얘가 번져지거든요. 근데 이 1호 사이즈가 유난히 그래가지고 1호 사이즈는 잘 안 써요. 근데 털의 품질은 되게 좋거든요. 이게 엄청 좋아요. 이 털이 뭐랄까 되게 얇고 수분량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이게 제대로 성능이 나올 때는 이게 좀 한 번 도료를 찍고서도 되게 오랫동안 쓸 수 있어요. 초점이 잡히나? 근데 얘는 1호라서 털이 짧아서 안 모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빈치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는 그냥 대충 칠하려고 가져온 붓이라서 4호예요. 얘는 엄청 큰 거예요. 거의 타미야 그 인형 얼굴에 비해서 이만큼 차이 납니다. 좀 말을 쓰려나요? 자, 다시. 근데 아무리 차폐력이 좋아도 밑색이 검은색이니까 좋기가 힘들죠. 그래도 서페이서를 한번 칠했으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검은색 비쳐 보이는 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페이서에서 뭐지? 그 안 칠해진 부분? 이렇게 너무 대충 칠해가지고 나오는 부분 같아요. 예,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얼굴 맞아 칠하고, 얘도 대충 칠했더니 발색이 좋지 않네요. 자, 1대72 인형은 이번에 한번 사볼까 싶은데 어이구 주분 뭐더라. 자,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인데 지금은 기본색을 칠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 쉐이딩, 그 그림자의 영역을 좀 표현할 생각이에요. 그거를 밑색에 번지지 않게 탱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먹선 넣기 그런 역할로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후에 빛을 대충 표현해주고 그 위에다가 색조 화장같이 하는 방법을 좀 제가 생각했는 건데, 그 타미야 쪽에서는 그 뭐지 패널 라이너 그걸로 오렌지색으로 약간 그걸로 대충의 명암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파스텔 갖다가 그 밝은 쪽을 표현하죠. 그리고 색조 같은 거를.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에나멜로 다 하려고요. 이게 좀 말랐을지 모르는데 안 마르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잠깐 드라이를 좀 해서 말려올게요. 그리고 사용할 에나멜인데 그냥 좀 짙은 갈색,
이걸로 한번 그림자 표현해 볼게요. 모델 마스터 에나멜이고요. 이거 잠깐 돌려놓을까요? 지금 드라이로 잠깐만 했는데도 바로 말라버리네요. 저 고양이 화장품님은 자, 말랐을 것 같은데 말랐나? 네, 마른 것 같네요. 자, 이제 물은 더 버놓고요. 원래는 이거 물병 이케아제 물병인데 도료지? 신나까지는 써봤는데 이게 솔벤트 써봤는데 좀 날아가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안에다가 이거 수세미 넣고 쓰고 있는데 붓발 때 좋습니다. 이거 이케아에서 파는데 한 1,000원에 5개인가? 아니 그 5,000원에 3개인가 그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얇은 붓을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할까? 지금 준비된 게 0.5호랑 2호 썼나? 예, 2호도 있고요. 이거 큰 거니까 한번 2호로 해볼게요. 이거 제가 전에 굳혀둘 때 컨디셔너로 해서 말려놨거든요. 그랬더니 좀 딱딱하게 굳어있어요. 지금 신너 냄새가 많이 나고 있네요. 원래는 그 화이트 미네랄인가? 바톨리안인가 그거 쓴 미네랄 스피릿인가 그거 쓰고 있었는데 걔는 냄새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근데 얘는 완전 신너라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도 마스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거 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말씀 주세요. 지금 보니까 너무 어두울 것 같긴 한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묽게 해서 그림자 영역만 표현해 줄게요. 엄청 진하네. 지금 해보니까 이 색으로 하면은 안 될 것 같네요. 그 스텐구슬 넣으면은 넣고 쓰긴 하는데 가끔 깨질 수도 있어요. 얘는 좀 커서 이 방법이 잘 안 들어가네요. 얼굴에 굴곡이 많으면은 이게 쉽게 들어가거든요. 특히 타미야 옛날 구형 인형 같이. 지금 묻은 거를 그냥 닦아낼게요. 붓으로. 그 지금 방식이 얘 같은 경우는 얼굴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요철이 없어가지고
되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타미야 그 기본적으로 탱크에 들어있는 인형들 있잖아요. 그 옛날 구형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되게 잘 돼요. 그 얼굴이 되게 오밀조밀해가지고 이 얼굴이요. 이런 얼굴이나 그 타미 같은 방식의 옛날 얼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 방식을 쓰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얼굴이 더 리얼한 방식이라서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뭐 조금 색을 더 연하게 만들어서 얘한테 써봐야겠네. 네, 이 방법은 처음 써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철사가 됐네. 지금 살색이 너무 진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늘 졌는데 피부톤에는 약간 붉으스름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붉은 기분이 너무 없었어요. 자, 이 정도 넣고 그러면 어느 정도 얼굴에 명암이 잡히거든요. 기본 워싱 하듯이 처음에는 이거 할 때처럼 말고 좀 명암 단계를 낮게 할수록 더 좋거든요. 지금은 조금 낮게 했어요. 묽게 먹선 넣기 하듯이 하면 되고요. 그리고 면봉 같은 걸로 닦을 필요는 없고 붓으로 한 번 더 쓸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튀어나온 부분은 닦을 수 바로 닦이거든요. 붉게 만든다기보다는 그 혈색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명암 단계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어둡게 하는 부분을 더 잡아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그 넓은 명암 부분을 잡아준 거거든요. 묽게 해가지고. 그럼 아까 전보다 조금 더 명암이 잡혔죠. 아까 전에는 얼굴이 안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후에는 다음에는 좀 더 어두운 색을 더 섞어서
그 다음에 더 어두워야 되는 부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채도가 너무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원색. 너무 탁해졌다 싶으면은 이 어두운 색을 좀 더 그 채도 높은 색을 좀 더 섞어주세요. 피부톤 같은 경우는 붉은색으로 하면은 붉은색, 레드 브라운 그 정도로 쓰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했던 거에서 좀 더 진해야 되는 부분. 아까 전에는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이번에는 코랑 눈 파인 부분 있죠. 부분을 칠해줄 거예요. 코 밑에 지금 보이죠? 코 밑에랑 눈덩이, 눈 안구 부분, 그 부분을 더 어둡게 해줄 거예요. 그거랑 콧날 부분을 살짝 더 명암을 더 추가시켜줘요. 눈이랑, 이거는 안구를 그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사실 그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루페를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작업합니다. 자, 일단 살짝 그렸어요. 좀 더 명확해지죠, 얼굴이? 보이나요? 그리고 손가락 부분도, 손가락 사이 같은 것도 더 자세히 보이게 이렇게 물기에서 흘러 들어가시듯이 진행해줘요. 그리고 옷이랑 겹치는 부분도 어두워야겠죠? 자, 그리고 모자랑 이어지는 부분 또 명암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되게 조금만 묻혀가지고 삐져나온 부분 살살 닦아주세요. 주로 광대 부분이겠죠? 광대랑 입술 윗부분, 그리고 턱 있잖아요. 턱 라인. 턱 라인을 여기서 좀 닦아주면은 더 밝게 표현되니까 턱 라인이 생겨서 인상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턱 밑으로 어두워지게. 자, 이 정도 명암이 나왔어요.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까 턱 밑에 라인 부분을 좀 다시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 잘 칠해질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턱 라인을 그려주는 게 좀 인상이 좋거든요. 잘 보이나? 이렇게 해서 턱 밑에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얼굴이랑 턱이랑 명확히 나눠지죠? 사실 이걸 귀까지 칠해주고 싶은데 귀가 지금 옛날 모형이라서 이거는 그 그거 방식, 지금 기본 살색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잘 벗겨지진 않아요. 그 다른 도를 사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더 묽게한 걸로 그 닦아가면서 손목 라인의 이 디테일을, 손 부분을 잘 보시면은 좀 형태는 잘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인형이 얘가, 근데 코가 어느 순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딘가에 찍혀서 물 없어졌네. 코가. 네, 코가 없어요.
에나멜 레이어링 되면은 그 부분은 좀 묽게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로 해서 먹선 넣는다 생각하시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이 정도 해서 끝낼까 싶기도 한데 한 번 더 넣을게요. 완전 진한 색으로 먹선 넣듯이 그 안구 부분을 더 넣어볼게요. 코랑 안구 부분 이렇게 명암 넣었어요. 이게 타미야에서 그 장례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삐져나온 부분은 붓 끝으로 살짝만 닦아주세요. 이게 유령이 생기면은 이러셔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붉은색을 살짝 섞어서 살색이랑 섞어가지고 피부톤 작용인데 이 그 수염 나는 부분 있죠. 그쪽은 채도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그걸 더 극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푸른색이 돌게 하거든요. 근데 푸른색이 돌게 하려면 역시 파란색을 섞으면 되고요. 그 방법을 쓰고 제일 혈색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볼 부분이랑 입술 부분 그리고 코끝 그런 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파여 있는 부분도 이렇게 그 주름 부분도 붉게 빛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살짝 붉은색을 이거는 약간 드라이 브러쉬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그 밑색이 벗겨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차라리 드라이 브러쉬 하면은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콕콕콕 찍듯이 그렇게 표현 정도만 해주셔도 되게 부드럽게 표현이 돼요. 네. 지금 너무 섞은 게 너무 많이 섞었는데 이 방식에서 이쪽에서는 에나멜 안 쓰고 그 뭐더라? 그 파스텔로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볼 부분에 살짝 붉은기가 돌게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누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힘드네요. 지금 볼 밑에 살짝 볼 부분에 좀 거칠게 칠했거든요.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붉게 칠하고 입술도 살짝 칠하고 그러면 되게 술 취한 아저씨가 되거든요. 그죠? 되게 술 취해 보이죠? 그리고 손끝에도 살짝 붉어져요. 이런 식으로. 자요. 지금 손끝 되게 살짝 붉어졌는데 좀 살아있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사실은 드라이 브러쉬로 해서 끝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못 참겠네요. 살짝 지워줄게요. 좀 과한 부분을. 사실 위에다가 드라이 브러쉬 하면은 티도 안 날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좀 거칠어도 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붉어지는 부분 중 하나는 까먹었는데
귀도 붉어져요. 그 추울 때 귀 빨개지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귀가 빨개지니까 좀 더 살아있는 사람 같죠? 자, 그리고 여기 절대 많이 쓰면 안 되는 방인데, 녹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사람마다 이렇게 백인들은 녹색이 맞겠죠? 어느 정도 머리가 노란색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어두운 노란색에서도 녹색이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파란색, 원래 쓰던 색이니까 혹시 실패할까봐. 이거는 그 보통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혈관이 많이 안 흐르는 부분, 그게 바로 그 턱이랑 그 우리 수염 많이 나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녹색이 이렇게 한 게 지금 이렇게 섞었는데 녹색 비슷하게 나오죠. 보면은 살색이랑 파란색을 섞었는데 녹색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란색을 섞든 녹색을 섞든 상관없어요. 얘도 그 밑색이 벗겨지는 걸 좀 방지하려면은 살짝 말려서 해도 돼요. 그럼 잘 안 벗겨지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방지하려면은 살색을 좀 더 섞어서 해볼게요. 아니면 휴지에 살짝 닦아서 넣는 것도 안전하긴 할 수 있어요. 자, 턱 라인 얘랑 그 얼굴에 창백해지는 부분, 얘는 파란색을 살짝 섞을게요. 그 면도할 때 수염 나는 부분 있잖아요. 턱이랑 턱이죠. 수염이 어디 나겠어요. 자, 턱 부분에 파란색을 살짝 섞어서 추가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조금 살아있는 사람 같죠? 근데 이 사이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예, 녹색으로 해도 돼요. 그 색깔 차이가 바뀌는 편이니까. 그리고 콧등이랑 그 이마 부분은 오히려 노란색을 섞어야 되거든요. 흰색이랑 노란색 훨씬 밝아져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피부톤이 완성됐죠. 지금 경계 부분은 붓을 최대한 닦은 다음에, 최대한 조금 말린 다음에 살살살살 문대주면은 경계가 자연스러워져요. 회색을 사용하면은 그냥 채도만 빠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거치진 얼굴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됩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콧대가 좀 두꺼워 보이는데 미간 사이의 두꺼운 부분을 좀 줄여서 방법으로 쉐딩해 주네요. 콧대가 두꺼우면은 그 그림자 부분이 코를 타고 올라가서 좀 더 가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조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그 코가 자체가 그냥 모양 자체가 이쁘게 생겼으면은 되게 잘 이뻐져요. 얘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타이거에 들어있는 인형이거든요. 얘는 그냥 어떻게 칠해도 더럽게 못생겼어요. 얘는 그냥 아크릴로만 칠한 건데 보니까 그냥 생긴 거 자체가 이상하게 생겼더라고요. 답이 없더라고요. 예, 이거 그 거장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시대가 오래됐으니까. 자, 타미야 인형에서 피부톤 어쨌든 오늘 하려는 게 피부톤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대부분 좀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다시 하기 쉬운 게 그냥 기본 살색 있죠. 밝은색 칠할 필요도 없이 기본 살색으로 드라이 브러쉬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 브러쉬 요즘엔 잘 안 쓰지만 아무튼 드라이 브러쉬 한다 생각으로 밝은색을 좀 칠해주면 돼요. 튀어나온 부분은 이붓 가지고 드라이 브러쉬 하기 되게 가까운데, 콧대 다 하지 마시고 콧대 그 이마랑 콧대만, 욕심나서 다 하시면 아직 안 되고요. 이마랑 콧대만. 네, 지금 이마만 콧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좀 잘 안 된 지저분해진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조금 닦여 나가요. 기본 색만 해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 볼 부분 있죠. 눈 바로 밑에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그 부분도 살짝 닦아주세요. 여기죠. 보일까요? 이렇게 살짝 닦아줍니다. 이게 좀 제일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오늘 루페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루페가 없네요. 살짝 지금 하는 거는 아까 전까지는 최대한 묽기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뻑뻑하게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턱 끝에도 살짝 밝게 살색으로 칠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기본 톤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턱 끝에도 살짝 해줄 수도 있고요. 귀 윗대도 될 수 있고, 이 광대 라인 있죠. 얼굴 볼 옆에 광대 부분 하면 좋은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오늘 칠해둔 기본 살색 자체가 너무 밝은 살색이라서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더 밝게 해야 돼요. 거의 흰색에 가깝게. 흰색 좀 흔들어 줄게요. 예, 그 교반기 그거 쓰고 있어요. 이거 최고입니다. 지금 흰색인데 거의 흰색 써도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냥 조금 섞어 볼게요. 아, 교반기 빠져.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바닥에 붙여서 쓰는 건데, 이게 그 의학용 그 의료용 그 뭐지? 그 뭐더라?
그 시약 같은 거 쓸 때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교반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걸 해놓고서 계속 물려놓고서 계속 돌려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용도라서 내구성도 괜찮아요. 그래서 모형용으로 만든 싸구려 그런 게 아니라서 좀 강추들 만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게 그 의료용을 사다가 쓰는 거죠. 납품받아서. 근데 여태까지 써봤던 교반기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밝은 색이에요. 거의 흰색에 가깝죠? 네, 근데 이건 아마 기본색이 밝아서 이게 그때 샀을 때 좀 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비싼데. 지금 콧대 부분 살짝 칠해줄게요. 드라이 브러쉬 한다는 느낌으로 잘 안 칠해지게, 너무 잘 안 칠해지게. 자, 이제 코만 칠했어요. 코만 보이죠 지금? 네, 이제 이마 라인은 여기 눈썹 위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반대편도. 아이고, 밖에 헤어드라이가 떨어졌네. 자, 뻑뻑하게. 자, 이마 라인, 이마 잘 보이죠? 어떨까요? 그리고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은 광대입니다. 광대 위쪽에 이게 어디지? 보통 여기 이쪽 부분, 이쪽이 광대 중에 이쪽 부분을 밝게 해야 돼요. 아, 이걸 보고 하면 되겠구나. 네, T존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코 윗부분하고 코끝에 이렇게 하면은 명암이 잡혀요. 그리고 여기 T존이라 부르는 이쪽 부분, 눈썹 부분, 그리고 가운데 부분, 여기가 입체감을 많이 쓰거든요. 지금 대형 크기 큰 애는 거의 써먹지 못하고 있었네. 그리고 밝은 부분이 여기에요.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얘를 그냥 교본으로 쓸게요. 흰색으로 아예 그냥 칠해버릴게요. 밝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코끝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 잘 보이세요? 네, 이 부분 밝아야 돼요. 그리고 코끝에 여기입니다. 여기가 밝아야 돼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인상이 있어서 여기 이쪽 방향을 주로 드라이브러쉬를 하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광대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요. 네. 그리고 턱 끝에도 살짝, 입술 끝에도 살짝 밝아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 이쪽을 밝게 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얼굴 옆에서 봤을 때 이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쪽도 살짝 밝게 해줘요. 빛이 받는 부분이라면. 헬멧을 썼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 이걸로 하니까 편하네. 크니까. 그리고 다시 하자면 여기도 눈 밑에 그림자 부분에 진한 갈색이랑 섞어서
여기 코 라인을 그릴 수 있죠. 이거는 1대 16인 것 같아요. 그 알리에서 파는 무슨 기사 시리즈인데 아들이랑 만들려고 했다가 아들이 만들기 싫다고 해서 그냥 나중에 제가 조립하려고 냅둔 상태입니다. 자, 이 코 라인 지금 저 좀 볼륨감 있게 칠한 거잖아요. 좀 대충 칠하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칠하면은 코가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은 블렌딩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입술 라인은 어쨌든 명확하게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 인상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자, 입술 라인 명확히 보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작업을 아까 전에 했던 거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술 밑에 여기 뭔지 아시죠? 자, 인상 명확히 보이죠? 보니까 이 조형이 좀 그래도 샤프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명암을 두는 안구가 제대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키트 중에 대부분이 다 안구를 그릴 수 있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안 그리는 게 나아요. 이 정도로 그림자라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거든요, 멀리 있으면.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적색을 살짝 섞어서 여기 위치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기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연지곤지 찍는다는데 그 위치는 아니고 그보다 밑에 부분이에요. 그리고 입술, 좀 웃기죠? 유럽 쪽 피부. 하여튼 코, 그리고 코가 의외로 코끝이랑 이쪽 부분이 살짝 붉어요. 이렇게 붉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붉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코 중앙을 원을 그리듯이. 어때요? 그리고 이 붉은 라인이 눈 밑에도 있어요. 이렇게 붉은 기운이 눈 밑에도 이렇게. 그리고 오늘은 안 하려고 했는데 블렌딩이 에나멜로 블렌딩 하는 거를 다들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냥 붓을 최대한 빡빡 닦아요. 닦고 나서 붓에 뭔가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모를 정도로 한 다음에 살짝 문대주세요. 살살 지운다 생각으로. 그리고 닦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은다 생각하지 마시고 콕콕 찍는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확실히 덜 벗겨져요, 색이. 자, 콕콕콕 찔러서 민다 생각하시면은 블렌딩이 오히려 편해요. 자요, 볼 부분 좀 블렌딩 했죠? 블렌딩 할 때 자신감이 없으면은 붓을 최대한 다 빡빡 닦아요. 신나 같은 거를 하나도 없이.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돼요. 자, 좀 코 부분도 지금 해놨잖아요. 코 부분 다시 닦을게요. 신나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잘 벗겨져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거를 터득하기가 좀 연습이 할수록 잘 되긴 하는데 터득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한번 할 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안 만진다 생각하고 마른 상태에서 지운다 생각하고서 살살살. 자, 많이 자연스럽죠, 입술이? 그리고 콧대 부분에 흰색 칠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붓에 신났을 때는 이 붓에 뭔가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을 때,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섞여 있으니까 얘는 지울 번지지 말라고 닦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흰색 부분을 처음에 밝으라고 했는데 부분을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아니 원래는 블렌딩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블렌딩은 어쩔 수 없이 큰 사이즈는 하려면 블렌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아크릴 같은 경우 할 경우는 엄청 많이 터치를 많이 해야죠. 되게 많은 단계를 나눠서. 자, 골격 부분을 흰색으로 칠한 부분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지금 도료가 거의 말라있는 상태인데 지금 좀 신나가 스치고 지나갔던 이 붓에도 반응을 해가지고 닦이고 있어요. 번져지고 있죠. 이 하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피부가 얇은 부분이에요. 뼈랑 가까운 부분. 면은 지금 쪼개놓은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방식인데, 지금 저는 지금 뼈랑 가까운 부분을 이 붉은기를 빼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보이죠? 뼈랑 가까운 부분이에요. 눈덩이 주변으로 지금 뼈가 많잖아요. 그 뼈랑 가까운 부분을 이렇게 붉은기를 빼면은 이런 약간 이 사람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턱 부분 다시 번져줄게요. 근데 이 인형은 블렌딩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입술 위에도 살살. 자, 이런 상태가 됐어요. 제가 좀 깔끔하게 작업을 했으면은 좀 이뻤을 것 같은데 그냥 톤만 보시라고. 자, 어때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것도 녹색, 파란색을 지금 얘는 지금 얼굴이 되게 깨끗한 얼굴이잖아요. 네, 깨끗한 얼굴이고 요령인데 끝나는 부분을 어둡게 줘도 괜찮은 방식이에요. 이걸 끝나는 방법도, 끝나는 부분에 좀 어둡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살이잖아요. 피부니까 붉은색을 섞고 되게 진한 갈색이랑 섞어서 지금 제가 그냥 하는 대로 할게요. 여기 끝나는 부분에 살짝 어둡게 테두리를 말아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끝나는 느낌이 되거든요. 이게 완성도가 생겨요. 자, 이건 지금 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얼굴 이렇게 봤을 때 턱 밑에가 그림자가 지겠죠? 그러니까 턱 밑에는 어둡게, 넓게. 넓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보통은 그 어디 칠할지 모를 때는 그냥 밑에 놓고 봤을 때 밑에는 어두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이는 부분을 다 칠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게 기본 명암입니다. 그리고 코 밑에도 구멍 부분도 살살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러면은 코가 더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아까 좀 얘기했듯이 여기 밑에서 봤을 때 잘 보이는 부분을 이 색 더 진하게 칠해주면은 입체감이 더 살아요. 왜냐면 그림자가 제일 많이 지는 부분이니까요. 자, 인상이 생기죠?
그리고 턱 밑에도 그림자가 꽉 차 있으니까 그 입체감이 확실히 살죠. 그거랑 또 어중간한 부분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이마의 양옆 부분, 너무 어두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살짝 눌러주듯이 중간색으로 그어줄게요. 여기. 자, 그리고 광대 부분, 시작되는 부분도 이어줄게요. 자, 아까 하다 만 부분인데 됐죠? 그리고 원래 오늘은 안 하려고 했던 블렌딩, 붓을 완전 최대한 말린 다음에 살살 해주자고요. 그 밑색이 잘 안 벗겨질 때 걱정되면은 도료를 좀 두껍게 하면 돼요. 위에다 칠하는 색깔. 그게 블렌딩이 잘 안 되는 거는 번지어질 도료가 너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드라이 브러쉬 하듯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 칠하고 마음에 들 만큼 칠하고 하루 굳히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도 있었고요. 자, 이제 혈색 부분만 한 거고 어느 정도 모서리 부분 어둡게 했는데 되게 지저분하게 했지만 톤 잡는 걸로. 그리고 다들 관심 많았던 아까 전에 살색이랑 파란색 섞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써볼게요. 이게 에나멜은 좋은 점은 바로 지우면 닦아놓지 그 간단하게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게 좋죠. 좀만 다시만 묻으면은. 자, 이것도 코 위에 코 수염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톤 정도로가. 그리고 이제 턱. 녹색에 가까워요. 파란색에 섞었는데 어차피 녹색이에요. 왜냐면은 파란색이랑 그 파란색이랑 붉은색이 섞이면은 녹색이 되거든요. 음. 자, 이런 느낌입니다. 좀 아저씨가 됐죠?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 많이 번져진다 생각하면은 살짝 말리고, 그리고 너무 안 벗고 지금 좀 너무 좀 빨리 다 닦아버리고 싶을 때는 좀 더 확실히 닦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눈썹도 살짝, 눈썹 라인도 살짝 비슷한 색으로 진한 색을 섞어서 안구도 한번 그려볼까요? 근데 제가 지금 루페를 안 껴서 눈썹 라인도
되게 우습게 칠해졌네요, 눈썹이. 사실 여기서 이렇게 상태에서 말린 다음에 좀 더 이제 면조개로 하나요? 더 이제 진한 색으로 다시 한번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은 더 이쁜 색이 나오죠. 지금 대충 보면은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지금 가까이서 보면 엉망이에요. 대충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1대35라 생각하면은 되게 이쁘겠죠? 한번 안구 한번 그려볼게요. 심심하니까. 지금 몇 명이나 보고 있지? 근데 안구. 근데 안구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그 뭐지? 신나를 너무 많이 하면 이것도 먹선 넣기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완전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릴 때는 사실 흰색부터 그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한번 일단 제일 처음에 살색 칠할 때부터 해놓은 게 편해요. 근데 저는 그냥 대충 할게요. 이게 조형이 안 돼 있어서 이 안구 부분이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살색 칠할 때, 안구 칠할 때 주의할 점이 완전 생 흰색 쓰지 마세요. 그러면 완전 망하거든요. 어차피 안구에 흰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해요. 어두운 그 눈동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기본적인 색깔이 밝아서 가능합니다. 대충 흰색 부분 그려줬는데 좀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냥 할게요. 근데 얘 얼굴 형태가 서양인이잖아요. 서양인이니까 안구 색깔을 할 때 검은색 쓰지 마세요. 너무 밝은 색 너무 어두운 색도 쓰지 마시고요. 예, 밝게 한다는 정도. 그게 적당합니다. 지금 어두운 갈색에다가 아까 수염 칠했던 것처럼 저는 파란색을 자주 써요. 요 정도 색깔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요 정도 색깔 백인인 경우.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게 확 번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휴지를 닦아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세로 방향으로 긋는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세로 방향을 긋는다 생각하고 긋는 게 편해요. 제가 지금 오늘은 루페를 안 써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조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대충 눈 있는 위치 그렸거든요. 보이나요? 좀 쾌한 얼굴이네요. 저처럼 지금 매우 피곤한 얼굴이 됐어요. 좀 더 진하게 넣어볼게요. 조금 명확해졌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커서 그래요. 아까 같은 경우는 스케일이 없었고요. 얘는 스케일이 작으니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엄청 차이나요, 사이즈는. 그러니까 지금 눈썹 같은 경우는 안구랑 틀려서
이제 헤어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 색깔이 노란색이면 이제 되게 진해질 거 아니에요. 자 1대35에도 할래만 하는데 참 피곤해서 그거는 사실 이 상태 이거를 속눈썹을 그리면 어쩔 수 없이 붓이 크면 클수록 손해거든요. 이거 지금 내가 계속 2호짜리 붓으로 계속 하고 있었네요. 일 1호짜리 되게 작은 붓도 있었는데,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이걸 하면은 100% 망칠 거예요. 지금 루페도 없고 해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망쳐도 상관없는 이유가 그 위에다가 다시 살색을 덮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구를 그리려고 했으면은 이 작업하기 전에 훨씬 전에 했어야 돼요. 초반에 살색을 칠하고 나서 그 다음 바로 안구를 그렸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실패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했으니까 이제 밑색을 다시 재칠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미리 칠하세요. 미리 안구부터 칠하고 아니면 그 다음에 살색 칠해도 되니까 안구를 칠할 생각이면 안구부터 칠하세요. 그게 제일 실패가 없습니다. 안구 칠하고 그 주변을 어둡게 하고. 자요. 안구 주변에 그 속성 컴프를 살짝 그려주세요. 예, 미리 하는 이유는 수습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왼쪽은 잘 칠해졌는데 오른쪽은 좀 망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돼도 미리 칠할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실패도 좀 편하죠. 얘는 좀 그리고 스케일이 커요. 스케일이 크니까 지금 안구 색깔이 그냥 파란색 한 덩어리 한 톤으로 들어갔잖아요. 한 톤으로 이거까지 알려줄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파란색에다가 하늘색 있죠. 완전 하늘색. 네, 하늘색을 만들어줘요. 밝은 색으로. 자, 하늘색이죠. 자, 그 안구에 한 번 더 찍어줘요. 투톤으로. 원래 동공을 그리려면은 자, 한 톤 더 찍어줬어요. 안구가 더 명확하게 생기죠? 그 일반 동공 위에 그 안구 위에다가 하나 더 밝은색 한 번 더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일 안쪽에다가 또 찍어줄 거예요. 제일 파란색으로. 근데 사실은 사실 잘 안 보여요. 어차피 사람들 되게 세밀하게 칠하는데 그 아시죠? 그 사람들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해봤자 안 보여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날 세울 수 있는 거 있으면 편해요. 저도 눈에 안 보여서 대충 감으로 찍어 볼게요. 뭐 제대로 안 찍힌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가끔씩 만화처럼 안구에다 빛 같은 거 하얀색으로 빛 맺히는 게 하는 거 있거든요. 애니메이션 눈처럼. 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좀 그림 풍이 바뀌어져요. 저러면 밀리터리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콧볼을 표현할 때 지금 볼 것 같았다고요? 지금 어쨌든 콧볼이 지금 얘는 형태가 없어요, 모양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것까지 해볼까요? 대답해 주시면. 그리고 일단은 좀 어둡게 한 이유가 입술 라인 좀 다시 그리려고요. 자, 입술 라인 다시 그렸어요. 입술 라인 다시 그렸고, 아까 전에 했던 몇 번 정도 방식인데 지금 코를 지금 뭉탱이로, 아까 1대30으로 생각해서 뭉탱이로 되게 어둡게 해놨거든요. 이걸 하려면은 콧구멍도부터 그려줘. 그 말씀하신 걸 하려면 콧구멍도 그려줘야 돼요. 콧구멍을 그려줍니다. 콧구멍 그렸죠? 대충 그렸습니다. 그리고 콧볼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말씀하신 걸 하려면은 코 날을 있잖아요. 날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은 아까 전에는 되게 뭉뚱그려서 이 생각을 안 하고서 그냥 뭉뚱그려서 했는데 지금 다시 해줄게요. 자, 콧날 옆에 다시 그렸죠. 그리고 이거를 블렌딩 해줘요. 근데 고양이님 누구세요? 원래는 이게? 자, 이 상태에서 만들고, 그리고 그냥 하는 김에 다 할게요. 눈 밑에 살덩어리 있죠? 눈 밑에 안구 밑에 살덩어리, 그것도 어느 정도 거기 붉은 기운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덩어리가 있어요. 살덩어리 밑에는 그림자가 있을 테고 그 그림자도 표현해 줄게요. 자, 그림자 부분들 살덩어리 살짝 표현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한번 했던 볼 밑에 그 혈색 부분 다시 해줄게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콧볼 만들려면은 코가 이렇게 있고, 아니 코가 지금 잠깐만요. 대충 그려서 설명해 줄게요. 코 모양을 그려줘야 돼요. 자, 봐요. 코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콧볼이 옆에 있어요.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빛은 여기다 맺히고 여기 맺히고 조그맣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얘는 근데 콧볼이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리고 되게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콧볼 주변으로 살짝 밝게 말아주고, 그리고 이제 콧볼을 이제 밝게 만들어줘야죠. 이거 나중에 그거 보면은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다시 보기로 보시면은 안 끊길 거예요, 아마. 근데 다시 보기가 바로 안 되고, 아니 며칠 뒤에면은 다 지워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편집하고 싶은데 핸드폰 데이터가 많이 없어서, 아니 핸드폰 용량이 없어가지고, 그 저도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전에 하려고 했더니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누구 저장할 수 있으면 저한테 저장한 다음에 파일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편집 좀 해볼게요. 한번 다시 보기가 한 일주일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고 뭐 좀 스샷 찍어서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콧볼 다시 칠해줄게요. 지금 밝은색이에요. 지금 살색에서 밝은색. 색깔 확인하세요.
아까 전에 그 덩어리로 보였던 거는 제가 그냥 뭉개 나가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안쪽에다가 생기는 빗덩어리 있죠. 빗 맺힘 같은 걸 표현해주면은 입체감이 살아요. 자, 살짝 그냥 콧볼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코 자체가 좀 큰 것 같긴 해요. 자, 콧볼 생겼죠? 그리고 하는 김에 그것도 할게요. 밝은색이 썼으니까 그 팔자주름 있죠? 팔자주름에서 얼굴 그 입술 부분 있는 근육 라인 그쪽 살짝 밝게 해줘도 괜찮아요. 그 이런 인형 피규어 같은 거 잘 칠하려면은 좀 사람 얼굴을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뭐 그림으로 한번 초상화 같은 거 한번 그려보고 나면 편하시긴 하겠죠. 이쪽 부분이죠. 이쪽 그 팔자주름 부분 밝은 색으로 살짝 넣었습니다. 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리고 지금 코 밑에를 너무 진하게 넣었는데 그 볼이랑 볼 부분 살이 코에 말려 들어가거든요. 눈 쪽으로. 그쪽 부분이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살짝 밝게 이렇게 하면서 어두웠던 너무 과했던 부분을 살짝 지워주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자, 아직도 여기 너무 진하게 넣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 과오라서 나중에 살색으로 살짝 덮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틈날 때마다 살살 덮어줍니다. 근데 이 코라인이 너무 붉게 티나니까 살살 나중에 봐서 블렌딩을 하면 됩니다. 예, 이게 오늘 몇몇 분들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하는 건데 막상 해보려니까 지금 카메라도 설치해놓고서 켜지도 않고 있어. 아이고야. 고해상도로 찍어 놓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다음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작업하는 거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 볼 부분 불그스름하게 피부톤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도 블렌딩 하고 나면 볼게요. 한참 전에 바른 건데 지금도 닦이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금방 안 말라요. 자, 너무 밝았던 부분도 살짝 닦아주고. 자, 이런 느낌이 됩니다. 아, 옆에 카메라 있어요 지금. 그 녹화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준비만 했네요. 지금 이걸로 찍으려고 했는데 이걸로 좀 고화질로 찍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까먹는 바람에 키는 걸 까먹었습니다. 렌즈도 바꿨는데 켜질 않았어요. 안타깝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1대35에서 이 정도를 표현하면은 되게 훌륭한 얼굴이 나와요. 이 정도로 1대35에다가 이 스케일에다가 이 정도를 칠하시면은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 끔찍한 소리를. 다음번에도 뭔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물어봐 주시면은 진행할게요. 그리고